자, 여기 정말 이상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그 돈으로 지은 공장을 돌릴 우리 기술자들은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만 해도 무려 5천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 중 하나가 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문제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일할 전문 인력에게 주는 핵심 비자가 바로 H-1B 비자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받는 비율은 전체의 고작 1%. 네, 1%입니다. 71%를 가져가는 인도나 12%인 중국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공장까지 짓게 해놓고 정작 그 공장을 돌릴 핵심 엔지니어들은 줄줄이 체포해서 돌려보낸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이 모순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문제가요, 그냥 비자 받기 좀 힘드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이민 압박이 말 그대로 사방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여오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 장벽들이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젠 그냥 출장 목적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바로 입국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더 황당한 건 내 개인 기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단지 한국인 전체의 불법 체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는 일종의 연좌제 같은 거죠. 특히 요즘엔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심사 방식이 정말 무서워졌어요. 일단 인터뷰를 보기도 전에 AI가 제 모든 기록, 그러니까 여행 기록부터 재정 상태, 온라인 활동까지 싹 다 분석해서 위험도를 매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개인 SNS 계정까지 내라고 해서 반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사상 검증 수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에 대한 심사를 넘어서 그냥 국가 단위로 필터링을 걸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투자자들에게 주로 발급되는 E2 비자, 이 건수가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36.5%나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진 거죠. 이게 바로 강화된 정책이 만들어낸 아주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가던 갈등이 결국 한 지점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바로 그 날짜가 2025년 9월 4일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 HSI, 이민세관단속국 IC,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FBI까지 미국의 핵심 수사기관들이 총출동한 합동단속팀이 조지아주에 있는 한 한국 배터리 공장을 그야말로 급습합니다. 이 조합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불시점검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이날 단 하루 이 공장 한 곳에서 체포된 인원만 무려 475명입니다. 공장 하나에서 나왔다고는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숫자였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 약 300명이 바로 그 공장을 돌리던 한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었다는 사실. 이분들이 왜 체포됐냐? 정식 취업 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기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공장 라인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꽉 막힌 비자 시스템이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정말 최악까지 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 영어 약자로는 PKWA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E4 비자라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그 어렵다는 H-1B 비자 추첨, 그 로또랑은 아예 상관없이 오로지 한국의 전문 인력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주는 전용 비자인 거죠. 그래서 몇 개나 주냐고요? 자그마치 연간 15,000개입니다. 15,000개.
지금 전 세계 인재들이랑 피 터지게 경쟁해서 겨우 몇백 개 얻어오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건 뭐 그야말로 숨통을 확 틔워주는 정말 획기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시스템의 차이가 극명하죠. 지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인재들이랑 모여서 로또 추첨하는 거나 다름없지만 이 PKAW 법안이 통과만 되면 한국만을 위한 고속도로가 하나 뻥 뚫리는 겁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력 공급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미국이랑 FTA 맺은 호주, 싱가포르, 칠레 같은 나라들은 이미 수천 개에서 심지어 캐나다나 멕시코는 무제한으로 이런 전용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딱 0개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법안이면 당연히 통과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법안의 앞날이 아주 복잡한 정치 현실에 얽혀서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놀랍게도 이 법안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무려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6번이나 의회에 제출됐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10년 넘게 그저 떠돌고만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판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투자는 대환영이다. 그리고 당신의 똑똑한 인재들, 우리가 합법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데려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딱 걸었죠. 그 대가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딱 잘라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거예요. 좀 복잡하죠? 한편으로는 그 조지아 공장 단속, 불법 이민자 잡은 거니까 당연히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한국의 뛰어난 전문가들은 우리가 꼭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결국엔 우리 자체 생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법은 철저히 막되 필요한 고급 인력은 합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아주 실리적인 스탠스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미래 산업을 전부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말 거대한 경제적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처럼 꽉 막힌 이민 정책으로 그 야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막대한 투자는 환영하면서 정작 그 투자를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은 막는 이 거대한 모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앞으로 미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